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10월 열릴 경주 에이펙 정상회를 두고 제2의 잼버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 지연 등 안일한 대응도 문제지만 개최지의 단체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대선 출마 행보까지 겹치면서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5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한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개최를 반년 앞두고도 아직인 호텔 컨벤션 센터 등 시설 준비와 주무부처의 안일한 대응 등을 두고 잼버리 사태가 재소환됐습니다. 잼버리 사태 있었죠. 전혀 이상 없고 준비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에이펙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최지 광역단체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정치적 행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내일 국회에서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전념해도 모자를 판에 경북도지사의 최근 행보가 굉장히 납득이 안 가서 이거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대권 행보가 본격화되면 정상회의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지적입니다. 경상북도 지사직을 내놓고 하신답니까? 도지사도 호스트의 한 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이 이제 대선 출마 선언하면 에이펙 준비에 얼마나 신경을 쓸 수 있겠어요? 국민의힘에서조차 정상회의를 치르는 상황에서 광역단체장이 정치적 욕심을 내는 것이 걱정스럽다며 우려했습니다. 도지사가 출마하게 되면은 직무대행을 행정부시사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사가 지금 저 준비지원단에 관여하고 있습니까? 보고는 다 받고 있어요. 특히 계엄을 옹호하고 반중, 반러 정서를 퍼뜨린 탄반 집회에 참석해온 이 지사가 해당국 정상들을 초청하는 것은 앞뒤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중국 러시아를 향해서 혐오 정서를 자꾸 조장하면서 그 정상들하고 평화를 논의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인데 도대체 어떤 나라의 정상이 발걸음을 기꺼이 할까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이철우 지사는 도지사직은 유지한 채 휴가를 활용해 당내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전 공백은 물론 에이펙과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겪고 있는 경상북도의 주요 현안 대응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포항 냉천교 전면교체 공사로 청림동 상권이 폐업하고 있다는 소식 지난달에 전해드렸는데요. 상인들은 인덕교 재가설 공사까지 감안하면 4년은 버틸 수가 없다며 대책을 호소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발주처인 경상북도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포항 청림동 식당가 상인들이 시청을 찾아 생존권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냉천교 재가설 공사로 폐업 위기에 직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존 8차로 도로가 3차로로 좁아져 철강공단 근로자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오기 힘든 구조가 됐기 때문입니다. 냉천교 재해복구 사업 발주처인 경상북도에 도로 통행 변경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넣어도 봤습니다. 도는 시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고 시는 우리 관할이 아니고 도 관할이다 이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서로 밀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누구한테 예를 이야기하면 앞서 포항시는 포스코와 협력사 임직원들에게 청림동 식당가를 이용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지만 상황은 별반 나아진 게 없습니다. 코로나보다는 더 어렵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우선은 예약이 거의 없어졌고 지금 들어오는 입구가 그렇게 막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지금 다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상인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형산강 너머까지 평소 5분에서 지금은 30분이 걸려 청림동이 교통섬이 됐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포항시에서 청림동이 제일 후진 그건데 동네인데 이렇게 다리 공사로 인해 갖고 상가들이 다 죽어버리면 진짜 우리는 집값 떨어지고 땅값 떨어지고 집도 안 팔리고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경북도와 경찰은 사고와 정체 등을 이유로 차로 변경이나 신호체계 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철강공단과 더불어 50년을 이어온 청림동 노포들이 흰남노 피해도 이겨냈지만 냉천교 인덕교 재가설 공사로 과연 4년을 버틸 수 있을지
안타까운 생존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이번 주 들어 경북 지역에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자 경상북도가 북부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산불 대응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도는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시군 공무원을 배치해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산림 인접 생활시설과 위험물, 문화재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강풍이 예보된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지에는 마을 순찰대를 활용해 경계를 강화하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주민 대피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인명보호에 나설 방침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48분 영덕군 영덕읍 천전리에 있는 버섯 재배사에서 불이 나 인근 산으로 번지면서 임야 0.1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헬기 등이 긴급 출동해 진화에 나섰으며 일대 주민들은 한때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주시 외동읍 북토리 인근 야산에서도 불이 나 임야 1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한수원은 월성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 시설인 맥스터 증설의 대가로 지난 2022년 경주 지역에 75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 배분을 둘러싼 갈등으로 장기간 막대한 지원금이 사용되지 못했는데 최근 경주시와 동경주 주민들이 지원금 배분과 집행에 합의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수원은 월성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 시설인 맥스터를 증설하면서 지난 2022년 동경주 주민들과 경주시에 750억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 배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 3년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협상이 난항을 거듭한 가운데 경주시는 최근 동경주 주민들과 한수원 지원금 배분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 사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주시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지역 주민 의견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지난 3월 월성원전과 협력하여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지원금 가운데 37%인 280억은 경주시가 집행하고 동경주 3개 지역에서 각각 140억씩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성원전과 인접한 동경주 주민들은 위험한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을 증설한 대가인 만큼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사인이 끝났다해서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서 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사업 계획서를 올려서 거기에 맞춰서 일이 서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 경제에는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잠들어 있던 한수원의 맥스터 지원금이 이번 합의를 통해 경주시와 동경주 지역 발전에 어떻게 활용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산고개이소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건의서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제출했습니다. 포항상인은 벼랑 끝에 몰린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철강산업지원특별법 제정도 건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조원가 비중이 높은 전기료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기 위해 철강산업 전용 요금제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포항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하반기 중에 국제설계 공모를 거쳐 설계에 들어가고 2028년 11월까지 460억 원을 들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박물관은 남구 동해면 연호랑새우녀 테마공원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전시실과 수장고, 교육체험실 등이 갖춰집니다. 경상북도는 산불 피해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7,802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총 예산은 14조 2,650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에만 2조 원이 투입됩니다.